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능 엔터테이너 박슬기 씨, 어서 오세요. 너무 신이 나셨는데 먼저 축하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슬기 씨가 벌써 말도 안 돼요.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되셨다면서요.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둘째를 낳은 지가 114일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또 오늘 토니 오빠를 만난다길래 제가 또 버선발로 왔는데 사실 오빠랑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인연이 너무나 깊습니다. 제가 같은 사무실이어가지고 오빠가 그때 저한테 엄청 많이 챙겨주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만나면 옛 시절 그 고딩 감성을 또 지금은 애들 아줌마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만나서 반갑고 우리 다원 아나운서도 같은 프로그램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너무 반갑고 네, 아나운서는 아니지만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느낌 나잖아요. 고마워요. 오늘 그런 모습을 한번 가볼게요. 그럼요. 아니 근데 저는 아이 하나 낳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둘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하나에서 둘은 두 배로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더 행복한 게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첫째 아이가 동생이 생김으로 인해서 물론 질투도 하지만 너무 예뻐해 주니까 또 그게 뿌듯하고 어머. 그리고 또 주변에서 뭐 애국자다, 어우 큰일했다 뭐 그쵸, 이러시는데 저는 뭐 사실 나라에 애국하려고 애를 낳은 건 아니고요. 아하. 저는 애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둘째 낳는 비법 좀 이따가 살짝 좀 알려주세요. 기 좀 드릴게요.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짝. 아유, 그럼요. 예. 그렇죠. 우리 또 두 분이 오늘 공감 가는 일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도 슬기 씨가 그때 그 앳된 모습이 아직도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되셨다는 게 그렇게 됐어요.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못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예, 빠른 시일 내로 착착착착 진행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두 배로 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박슬기 씨. TV 홈닥터를 찾아오신 이유가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요즘에 이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챙겨보게 되는 게 아기가 너무 어린데 저는 일단 39살이고 와, 얘랑 내가 오래 살려면 정말 건강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에 계속 막 몸에 좋은 것만 챙겨 먹게 되고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지 물론 해답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도움을 좀 받으려고 제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너무 잘 왔어요. 그쵸? 여기가 그런 곳입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건강이 최고로 중요하잖아요. 맞아. 저희 TV 홈닥터가 우리 박슬기 씨뿐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릴 텐데요. 그 궁금증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실 우리 내과 전문의 이성원 선생님과 김창현 선생님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이성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보조개가 예뻐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창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지금 분위기도 약간 지금 살짝 지금 갑자기 좀 가라앉았는데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요. 다들 좀 피곤해 보여요. 오늘 제일 피곤해.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무슨 또 일이 제가 있었던 거야? 얼마 전에 또 이게 좀 야외 촬영을 좀 심하게 했더니 얼굴이 좀 많이 타가지고 또 그러네. 그런 느낌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요즘 좀 너무 덥잖아요. 네, 맞아요. 열대야 때문에 밤잠을 아무래도 좀 푹 자기가 어렵죠. 맞아요. 아니 일단 너무 더우니까 이게 에어컨을 오래 틀어도 아이한테 좀 안 좋은 것 같고 맞아. 선풍기를 또 근데 계속 틀자니 그것도 걱정이에요. 예. 세상에. 그리고 전기세 이거 어떡할 거야? 난리 나죠. 부모들은 걱정되잖아요. 아, 저는 또 신생아가 있잖아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맨날 21도, 22도 유지해 주려면 에어컨은 틀어야 되는데 또 애 손발이 갑자기 차지면 갑자기 어머머머, 껐다가 어머머머. 혹시나 감기 걸리진 않을까 또 선풍기만 돌렸다가 잠을 못 자요. 그쵸, 제가. 그쵸. 숙면을 지금 못한 지가 꽤 됐고 좀 약간 머리가 어질어질하면서 조금 컨디션이 늘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게 사실 여름도 문제지만 또 그럼 겨울에도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쵸. 또 추우면 안 되니까 예, 난방 켜야 되고 온도 유지해야 되고. 난방비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이 열대야 때문에 아침마다 특히 이제 좀비처럼 움직이시는 분들 지금 많이 오빠가 약간 좀비 같은. 이게 단순히 너무 공감돼. 기분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성원 과장님, 네. 어떻게 이 열대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환들이 있을까요? 이제 대부분의 질환이 이제 면역력 저하랑 관련이 있고, 이제 뭐
단순한 우리 감기부터 뭐 구내염도 마찬가지고 또 중한 뭐 감염 질환 다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상포진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 대상포진도 대표적으로 면역력 저하와 관련 있는 질환이고 이 더운 여름철에도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 오늘만큼은 좀 피해가려고 했는데 네, 오늘 대상포진 제가 또 경험자 아니겠습니까? 진짜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세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은 좀 피하고 싶었는데 또 제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의 경험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은 여름철의 불청객 대상포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창현 선생님, 실제로 여름철에 대상포진 환자가 좀 증가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대상포진은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계절과는 관련 없이 1년 내내 산발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계절보다는 나이와 연관이 있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있어서 일반인보다 10배 가까이 발생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대상포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막 발진 같은 것도 올라오고 굉장히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살짝 물어봤어요. 대상포진 걸려봤냐고. 그랬더니 우리 슬기 씨하고 저는 아직 안 걸렸고 맞아요. 이 세 분은 걸려보셨더라고요. 아니, 선생님들. 네. 아니, 우리 선생님 너무 아직 젊으시잖아요. 유경험자야. 여기서 제일 어려요. 네. 저분이. 창현 선생님 네. 진짜. 진짜 경험이 있으세요? 예, 대학생 때 한번 걸려봤습니다. 대학생 한참 공부하실 때 바쁠 때. 그러니까 이게 나이하고는 큰 상관이 없네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바쁜 연예인들이 걸린대. 바빠요. 근데 나는 안 바쁘니까. 나 그래서 안 걸렸나? 응, 맞아. 어쩐지. 우리는 한 가지니까. 저보다 바쁘시잖아요. 아니에요.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렇죠. 아. 아, 저도 그쵸. 네. 그 당시에 연예계 그 H.O.T로 활동할 때는 그런 거 걸린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대상포진 걸린 적은 걸릴 없는데 새도 없었던 거지 그때는 또. 그런가 봐. 맞아. 예. 걸릴 시간이 어디 있어? 들어가라 그래야지. 나오면 맞아, 활동해야 맞아. 되는데. 아니 저는 그래서 대상포진이 굉장히 바쁘면 또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걸리는 거다. 뭐 수포처럼 올라온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이 대상포진이 뭐예요? 우리 대상포진이라는 이 말 뜻에 사실 모든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대상이라는 말은 이제 띠 모양이라는 뜻이고 포는 수포, 진은 발진이에요. 그러니까 띠 모양의 발진 수포를 또 대표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수두를 앓게 되면 이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이제 수두 바이러스인데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도 동일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이제 피부 한쪽 측면에 수포랑 발진과 함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두를 알았더라도 그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 지금 몸에 계속 그럼 잠복을 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와 무섭다. 예, 사라지지 않고 이제 우리 피부 신경절로 침투를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치 동면하는 것처럼 잠복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복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아까 수두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어릴 때 수두를 한번 앓았거나 뭐 네. 수두 예방 접종 같은 걸 한 사람은 대상포진에 안 걸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 요인이 되겠죠. 수두를 앓게 되면 그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침투를 하게 돼서 네. 잠복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이제 수두는 예방이 되는데 이제 그게 잠복을 하게 됨으로써 차후에 이제 대상포진이 발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수두를 알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또 대상포진을 이렇게 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은 없는 게 아닌가. 누구든 걸릴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뭐 띠 모양의 수포 발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증상 말고 다른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상포진 증상으로는 발진이 나오기 4일에서 5일 전부터 피부 결을 따라서 통증, 압통, 감각 이상이 발생을 하고 가벼운 자극에도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정구 증상 이후에 피부 발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피부 발진은 보통 중앙선을 넘지 않는 편측성의 띠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물집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 병변이 호전된 뒤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포진 후 신경통과 같은 합병증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저는 그런 건 있거든요. 저는 피곤하면은 입으로 확인을 해요. 수포가 입에 막 올라와요. 근데 그걸 헤르페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근데
대상포진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혹시 우리가 대상포진을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일반 포진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일반 포진과는 좀 다릅니다. 간혹 가다가 그 비전형적인 임상 양상을 보여서 이런 접촉 피부염이나 단순 포진과 같은 피부 질환과 이렇게 오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편측성의 띠 모양의 그런 특징적인 피부 병변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피부 병변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 진단이 좀 애매모호하다면은 그런 진단을 위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편측성이 뭐예요? 그 중앙선을 넘지 않는 한쪽으로만 피부 병변이 치치가? 나오는 겁니다. 한쪽에만? 한쪽에만. 이게 이 비슷한 증상 때문에 단순히 좀 뭐 피부 발진인 줄만 알았다가 그렇지. 알고 보니 이제 대상포진이었다는 이야기 뭐 종종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걸 발견했을 때 그냥 뭐 피부염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저도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근데 뭔가 좀 느낌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처음 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동생한테 보냈어요. 어떤 동생한테. 그랬더니 동생이 형 근데 그거 대상포진 같은데? 이러고. 어이구. 근데 내가 에이 설마 무슨 대상포진. 동생이 의사예요? 아니요. 의사가 아닌데 PD인데 아, 이 동생이 경험을 해봤었더라고요. 바로 알아보는구나. 네, 그러더니 저보고 빨리 병원을 가야 된다 그래서 갔더니 이게 72시간 안에 치료를 받아야 빨리 골든타임이 있어요? 골든타임이 72시간이 있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기적처럼 72시간 안에 발견이 돼서 치료가 빨리 된. 네. 우와, 되게 감사하다. 저는 그래서 큰 통증 없이 좀 치료가 됐던. 그럼 72시간 지나면 통증이 오나 봐요? 그 후로는 굉장히 좀 큰 아까 말씀하신 신경통이나 이런 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고통이 온다고. 엄청 아프대요. 네. 막 몸살기처럼 오기도 하고 막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막 칼로 이렇게 살살 맞아. 베는 느낌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장난 아니래요. 그런 게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표현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좀 아파도 이게 대상포진이다라는 거를 확신하기가 또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빨리 검색해 보셔야 돼요. 사진 사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 네, 비교를 해보시면 맞아. 이게 어느 정도 나오고 빨리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땐 빨리 피부과나 병원에 가야지.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면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 와, 야, 이거는 진짜 꿀팁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강사연의 주인공 역시 또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이거 뭐 두드러기야 이거? 뭐야? 왜 이러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응? 아니 잠깐만 있어봐. 내가 저기 그래. 소름. 아니 뭐 최근에 뭐 이상한 거 먹거나 그런 건 없어? 내가 잘못 먹을 게 뭐가 있어? 평소랑 똑같이 먹었는데. 그래, 이게 몰라. 아니 이게 잘 헷갈려요. 네. 피부 질환 같기도 아니 하고. 계속 나랑 같이 먹었잖아. 어, 그렇긴 하지. 아니 그 간지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거? 막상 발견하니까 좀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원래 그 저 알레르기가 이렇게 없다가도 막 생기고 그러는 거잖아. 그 알레르기 아닐까? 알레르기가 생긴 건가? 네, 팔에도 나는군요. 맞아. 저 아는 언니도 팔에 나가지고 흉이 아주 심하게 졌더라고요. 얼굴에 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우 이젠 따갑기까지 하네. 와, 얼굴은 진짜. 어떻게 더 커진 것 같아? 나왔어. 자기야, 나왔어. 왔어? 왜 그래? 어디 아파? 나 몸살이 온 것 같아. 이렇게 아프구나. 보통 저러면 막 간지러울 것 같은데. 아니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뭐 많이 아파? 나 아무래도 몸살이 좀 온 것 같아.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까. 병원 갈래? 아무래도 나 병원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왠지 이분은 72시간 넘겼을 것 같아요. 저는 저런 느낌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 아직도 이래? 두드러기가 안 들어가네. 우리 병원 가면은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물어보자. 대상포진이라고는 전혀 의심을 안 하잖아요. 자, 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두드러기가 대상포진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니까 저도 대상포진을 뭐 바로 떠올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보통 뭐 두드러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연고 바르거나 그렇지. 뭐 혹시 습진 같은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자, 굳이 병원까지 가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봐봐요. 그냥 뭐 가산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습진인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떠올리지 이게 대상포진이라고 연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냥 몸살기인 줄만 알지. 근데 맞아요. 대상포진이 이렇게 몸살도 오고 막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증상이 너무 감기 몸살하고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감기 몸살 증상 말고도 요로결석이나 허리 디스크랑 통증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그러니까 통증면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그 정도 통증이 되죠. 네.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처음에는 통증이 없고 발진만 나오니까 이제 모릅니다. 대부분은 모르고 사실 이게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뭔가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대부분 통증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유발이 되는 순간 그리고 이제 수포나 발진은 더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심상치 않겠구나.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통증 자체는 굉장히 발생하면 심한 통증일 수 있어서 대부분 요로결석이나 허리 디스크 파열에 의한 통증은 이제 많은 경우 응급실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그 이상의 통증입니다. 그러니까 심한 분들은 응급실로 오시기도 하지만 이제 참다가 이제 외래로 옵니다. 그러니까 통증 강도 면에서는 이제 수술 직후에 생기는 통증이나 이제 우리 엄마들 분만통, 산통보다도 더 심한 것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아프다고요? 네, 맞습니다. 나 그게 통증 제일 아픈 줄 강도는. 알았는데. 아니 애 낳는 것보다 아픈 건 예. 없어요 선생님. 그렇죠. 안 나보셨잖아요. 그렇죠. 안 나보시면서 저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예. 보고된 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여기다가 썼나 보죠.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 허벅지 안쪽에 이제 생겨서 우연히 이제 집안에서 이제 이렇게 속옷만 입고 앉아 있다가 이걸 딱 그렇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볼 수 있지. 예. 근데 그래서 발견을 한 건데 만약에 이게 등 쪽이나 이런 쪽에도 날 수가 있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혼자 살면 모르잖아요. 줘야 모르잖아요. 되는 모르죠 이거. 이래서 결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머리 뒤쪽이라든가 목덜미, 지금 말씀하신 등 쪽, 엉덩이 쪽이나 뭐 이렇게 뒤쪽에 생기는 경우는 아주 우연히 발견되지 않거나 아니면 한참 좀 진행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오히려 그냥 감기인 줄 알고 네. 해열제만 드시거나 뭐 이렇게 피부 연고만 계속 바르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혹시 좀 대상포진 그래도 자가 진단법 없을까요? 그래도 도움이 되는 자가 진단법은 있습니다. 일단은 과로를 하거나 심한 피로감이 있는 직후에 몸의 편측에만 통증이 발생을 했다. 두 번째는 발생한 통증이 이제 옷깃만 스쳐도 아파요. 옷을 입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대상포진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몸에 힘이 없고 감기 몸살 걸린 것처럼 이제 근육통도 생기면서 이제 한쪽에만 또 통증이 생겨요. 가장 확실한 거는 피부에 이제 붉은 물집이나 수포가 띠 모양으로 생기면 아주 확실한 대상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 옷깃만 스쳐도 아프다는 거는 네. 그 뭐가 난 부위가 아닌데도 아니죠. 그 남 부위가 옷깃에 스칠 남 때. 부위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제일 많이 병변이 나는 곳은 어디예요?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는 흉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슴 가슴? 쪽, 그렇죠. 가슴, 목 이쪽이 제일 많습니다. 흉추. 네. 저는 아까부터 계속 걸리는 게 지금 산통 못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화가 많이 나셨죠? 네, 저 지금 그 정도로 아니 물론 제가 겪어보질 않아서 좀 약간 이게 좀 시건방지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아프길래 그런 건가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통증 역치를 이제 비교한 표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표를 보면은 아주 급성기 심한 통증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분만 3통보다도 그때는 아주 더 심하게 느낀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참질 못하고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저는 아까 여쭤본 것처럼 이 골든 타임에 제가 그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통증을 경험하지 않은 건가요? 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 통증은 보통 이제 발진이 생기고 나서 이제 짧으면 이틀, 길면 한 4, 5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든 타임이 이제 우리 토니안 선생님이 이제 잘 치료 받으신 이유가 그래도 통증이 그 시간대 골든 타임 내에 이제 발생을 하고 또 잘 발견을 하셔서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는 골든 타임, 72시간 내에 이제 치료를 빨리 해야지만 후유증이 적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72시간이 골든 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 넘어서 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일단 통증이 좀 이제 늦게 나타나는 경우나 아니면 이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 네, 그렇게 되면 치료가 좀 늦어지겠죠. 네. 근데 이제 아픈 거야 없어진다고 해도 이런 수포 모양 같은 그런 게 흉터가 남진 않는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흉터 있으세요, 오빠는? 저는 흉터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싹 사라지더라고요. 한 3년 지나니까 네. 그 언니도 싹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고 네, 흉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디였는지도 까먹더라고요. 네. 비교적 잘 치료가 된 거죠. 네. 근데 가끔 이렇게 쳐다는 보게 돼요. 어. 혹시 뭐가 또 올라오지 않았을까? 네. 약간의 트라우마. 아니 대상포진에 걸렸지만 사실 이 수포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도 들어는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안 가도 자연 치유가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이런 발진이나 수포가 없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은 그런 포진 후 신경통과 같은 좀 통증이 심한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빨리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 대상포진이 발생을 하면 얼마나 또 지속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왜냐면 이 통증이 계속 이렇게 계속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 고통스럽죠. 네. 얼마나 지속이 되는 건가요? 예, 이게 사실 환자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 아주 긴 분들은 오래 가고 짧은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상포진은 통증이 발생해서 이제 발진이 생기고 이제 수포로 간 다음에 이제 딱지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흉터가 남는 건데 그 과정이 한 대략 3주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 내내 이제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면 최소한 3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래 아프다. 왜 적절한 진단이나 이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는 그 이상으로 통증이 이제 지속이 되기도 합니다. 대상포진 하니까 왜 옛날에 마블링님이 그 네. 마동석 씨 있잖아요. 네, 그분이 무슨 캠페인처럼 당신도 대상포진 대상제입니다 하는 그 광고 보셨어요? 아니, 기억나요. 그 포스터 같은 것도 병원마다 막 붙어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야 이거 누구나 걸리는 건가? 저는 특정한 분들이 걸리는 건 줄 알았거든요. 이게 대상포진 어떤 사람이 걸리는지 좀 콕 집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대상포진은 이제 발생률을 보면 어린 소아에도 발생 가능합니다. 아이들도요? 예.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만 50세 이상이 되면 이제 나이에 따라서 세포 면역력, 우리 면역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만 50세 이상에서 좀 발병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10배 이상 걸릴 위험이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만 걸리는 건가 했거든요. 예, 사실 뭐 거의 그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0세 이상에서 대상포진 발생률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어르신들이 잘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 백신 접종도 한 50세 이상 성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들으면 들을수록 대상포진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들은 얘기, 저기서 들은 얘기, 요거를 제가 한번 싹 정리해 드리려고 저의 고정 코너가 있거든요. 뭐야, 근데 뭐야? 오늘 슬기 씨가 더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 내가 한번 해볼게. 아니, 제가 봅시다. 고정 코너 아. 김다운의 팩트체크라고 있거든요. 오, 좋은데요? 슬기 씨 캐릭터인데 약간. 가지세요. 김다운의 팩트체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김다운의 팩트체크! 아, 너무 좋다. 네,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선생님께서 OX판을 들고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대상포진은 가족력이 있다? 인데 우리 슬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근데 고혈압 당뇨는 가족력이 있다고 그래요. 네, 네. 제가 오늘도 병원을 갔다 왔는데 네.
당뇨 혹시 조부모님 있으세요? 부모님 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대상포진 혹시 조부모님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게요. 나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면역력 저하일 때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X. 어머 너무 똑 부러져. 어머. 사바사. 사바사야 이거는. 토니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단 뭐 제가 경험자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관계는 없는 것 같고 그 당시에 제가 걸렸을 때는 사실 제 인생의 가장 피곤한 시기였어요. 거의 잠 못 자고 잦은 음주에 너무 피곤하고 이게 이제 한 1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그렇게 걸렸었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 걸렸던 친구들도 대부분 극한 직업, 그래, 그래. PD, 밤새고 편집하고, 잠 못 자고 또 음주하고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걸리다 보니까 맞네. 가족력보다는 좀 스트레스와 좀 맞아.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요. 맞아. 사람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걸리는 것 같아 진짜. 그래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오, 가족력이 있어요. 아 진짜요? 진짜로요?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사실 이제 토니안 MC님하고 박슬기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별로 사실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대상포진도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가족력 자체도 대상포진 그 가족 중에 대상포진이 걸린 분이 있으면 본인이 대상포진이 걸릴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이 한 2배 정도 이상 올라가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확률이 너무 높아지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 중에 대상포진 걸린 가족이 있다 그러면 본인은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가족 중에 대상포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걸린 건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네. 가족력이 있으시면 정말 늘 주의해서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자는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높다? 답변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와, 역시. 기억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그런 면역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상포진 발병률이 더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더 위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에 한 번 걸린 뒤에 그 재발의 위험도 이런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진짜 반칙이야. 아니 다른 질병들도 관리하기 힘든데 또 대상포진까지 또 가져가야 되면은 진짜 너무 그래서 속상할 것 같아요. 건강이 하나가 삐걱하면 맞아.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삐걱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좀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가도록 할게요. 자, 이 대상포진은 과연 자연 치유가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자연 치유가 네. 아까 이야기를 저는 원래 선생님 말씀 잘 네네. 듣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기로는 낫긴 낫는데 3주 동안 거의 죽을 만큼 아파야 된다. 애를 한번 낳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낫긴 나. 근데 너무 아픈 거지. 아하. 죽을 만큼 아픈 거지. 그게 낫는 게 맞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죽기보다 낫는 건데. 예, 너무 어쨌든 아파서 막 살을 뜯어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병원을 가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어쨌든 가능하다 저는. 그럼 네. 들어볼까요?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 하나, 둘, 셋. 뭐예요? 세모? 네, 저는 이거는 이제 어. 질문도 굉장히 좀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질문이었고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세모라고 보는데요. 네. 그 박슬기님 또 말씀 또 잘해주셨어요. 네. 근데 대상포진 정도가 아주 미약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두드러기인지 그냥 단순 발진인지 모를 정도로 살짝 있고 통증도 없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심지어는 치료를 본인이 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안 와요. 맞아. 나중에 보니까 그때 내가 대상포진을 알았었구나 이제 이렇게 알았던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자연 치유가 가능은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포진의 일반적 경과가 한 3, 4주 걸리는데 그 통증이 계속 지속되면 거의 한 달 이상을 통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한 달이나 그 이상 지속되는 통증을 특별한 치료 없이 이제 견뎌내야 된다는 건데 사실상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이걸 견디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병원에 이제 오시고 있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이 통증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이 대상포진후 신경통이라는 합병증이 있는데 이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자연 치유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대상포진에 의심 증상이 있다면 자연 치유 안 됩니다. 예, 견뎌야 돼요, 사실. 예, 만약에 몇 개월 동안 아프면 자기만 손해잖아요, 그렇죠? 네. 난 자연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김다원의 팩트체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일목요연 너무 깔끔해요. 이렇게 홍시해준 사람 진짜 너무 좋다. 되게 중요한 네네. 사안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고생하셨고요. 이 대상포진을 뭐 단순히 피부 질환이라고 여겼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대상포진으로 인해 또 합병증을 얻게 됐다는 사연이 있어서 한번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을 때 증상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몸살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몸이 점점 아프고 또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병원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 전에 진단받고 대상포진은 치료가 됐는데요. 그 신경통이 남아가지고 살짝만 닿아도 너무 아프니까 그 통증이 너무 힘들어요. 바늘로 찌르는 듯이 쑤시고 따갑고요.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도 어느 때 옷깃만 스쳐도 그 통증이 너무 말도 못하게 심해요. 통증 부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대상포진이 여기 오른쪽 등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수포가 올라왔는데 지금도 그 수포 자리는 통증이 있어서 돌아눕거나 이런 걸 자유롭게 못해요. 그리고 뭔가 이 통증이 자꾸 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눕지도 못하시네요. 저러다 또 이제 반대쪽 어깨가 닿으면 또 잠에서 깨지겠죠. 맞아요. 약을 받아서 계속 먹고 있어요. 그래도 낫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다행히 증상이 좋아져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몸이 수시로 아프고 생활이 힘드니까 마음까지 힘들어져요. 완치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게 더 걱정이죠.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완치가 어렵다. 네, 이렇게 대상포진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례자의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3개월 전 대상포진 진단을 받은 뒤에 완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뭐 옷깃만 스쳐도 아프다 이 얘기 정말 물론 하셨고 또 누우실 때마다 아프다고 하니까 이건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것 같거든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런데 이런 합병증 얘기 아까도 하셨지만 합병증이 어떤 게 있나요? 네, 대표적인 합병증이 지금 우리 사례자분이 이제 경험하신 대상포진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아주 좀 무서운 합병증이 있습니다. 이 포진 후 합병증이라고 우리 보통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대상포진이 발생할 때 그 통증이 1개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 이상 지나서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신경통하고는 다른가요? 뭐 좀 더 아프거나?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다. 우리가 일단 이렇게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대상포진을 알았던 이제 그 병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을 알았던 병력이 있고 그 통증이 대상포진을 알았던 그 부위에 비슷한 통증의 강도로 통증이 생겼다. 근데 이제 단지 차이점은 발진과 수포가 없다. 이제 이러면 우리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아니 근데 대상포진 후 신경통 이게 지금 말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흔히 있는 합병증인가요? 나이와 어떤 개별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상포진 환자 3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할 정도로 흔한 합병증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그냥 아프기만 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증상도 있는지 그 대상포진후 신경통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 증상은 통증입니다. 네. 통증 부위는 보통 대상포진 피부 병변이 있었던 부위이고 통증 양상은 그런 타는 듯한 느낌이나 쑤시는 느낌? 그리고 깊은 부위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이런 특징적인 통증 양상입니다. 아, 통증인데 좀 심한 통증이네요. 어쨌든 말만 들어도 정말. 타는 듯한 느낌은 지금 너무 쉽게 얘기했지만 정말 누가 이렇게 막 불로 지진다는 그런 느낌이신 거잖아요. 그래. 그럼 막 칼로 막 스치는데 막 불로 그러니까. 지지는 느낌이면은 이거는 진짜 엄청난 고통인 거거든요. 아니 솔직히 대여본 적은 있지만 우리 타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섭잖아. 근데 아까 대상포진은 정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건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란 이 합병증은 특별히 뭐 주의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일단 50세 이하에서는 좀 비교적 드물고요.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이제 대략 50% 정도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또 발진이 생기고 나서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을 하면은 이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빠른 진단과 치료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들은 대상포진이 걸렸다 하더라도 합병증인 신경통까지는 의심을 좀 안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고령 환자에 비해서는 좀 많이 드물긴 한데요. 만약에 면역 억제 치료를 하고 있거나 이런 기저질환 같은 게 있으면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도 이 치료는 가능하겠죠? 혹시 뭐 완치되는 과정이 좀 어렵습니까? 예, 치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상포진 자체가 초기에 적절하고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거의 이제 완치에 가깝게 치료가 되는데요. 이 포진 후 신경통은 이제 아직까지는 좀 치료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통증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꾸준한 치료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치료가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포진 후 신경통은 이제 50% 환자에서 한 3개월 정도면 좋아진다고 되어 있고 한 70%는 한 1년 그리고 심지어는 1년 이상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이상 동안 대상포진 때 생겼던 통증이 약간의 광도 차이만 있지만 심했다가 좀 덜했다, 심했다 덜했다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치료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중간에 이제 치료를 이제 포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서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꾸준한 치료를 이제 병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말 만약에 이게 치료받는 시기를 놓치거나 뭐 바빠서 병원에 못 가거나 이래서 신경통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합병증으로 이제 대상포진으로 신경통이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도 적절한 치료를 만약 못했다. 그럼 치료 강도가 이제 통증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 본인의 개인 생활, 이제 여러 가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방치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도 통증이면은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아무 일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집에 누워만 있어야 돼. 거의 뭐 진통제만 먹고 계속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야, 모든 병이 뭐 다 그렇겠지만 대상포진 역시 좀 예방이 필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상포진 예방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원 선생님, 우리 대상포진은 예방 접종이 있죠? 예,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네. 그 이제 국내에 이제 두 가지 예방 접종 약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가 이제 생백신이고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유전자 재주합 백신이라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두 가지 종류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방 효과가 한 생백신은 50에서 60% 한 반 정도 됐고, 근데 예방 효과 유지 기간이 사실 이제 5년에서 8년 정도로 좀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채 안 돼요. 근데 이제 요번에 들어온 이제 제조학 백신은 예방 효과가 거의 90%. 그다음에 지속 기간도 10년 이상. 그래서 이 싱글릭스가 없었을 때는 요 생백신인 조스터박스를 이제 만 60세 이상에서 1차 예방 접종 그걸로 권고를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바뀌어서 만 50세 이상에서 싱글릭스를 접종하도록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머지 않았죠? 시기가
도래했나요? 조만간 이제 맞아야 될 예. 시기가 올 수 있겠군요. 네. 네, 조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또 경험을 했다 보니까 좀 무서워서. 잠복하고 있을까봐 좀 그러니까. 걱정이 되네요. 네. 근데 우리가 또 이 코로나 백신으로 뭔가 알게 된 게 있잖아요.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는 걸린다. 근데 조금 덜 아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방법을 알면은 좀 더 미리미리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하면 어떻게 안 걸리나요? 사실 이제 모든 예방 접종이 그렇듯이 100% 예방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해도 이제 걸릴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많이 사용했던 생백신도 한 2분의 1, 한 50%는 예방 효과가 있고 이제 요즘에 쓰이기 시작한 이 싱그릭스라는 백신은 한 90% 정도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또 예방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토니 선배님처럼 대상포진 한번 걸렸던 사람도 예방접종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방접종은 하셔야 됩니다. 아. 재발이 가능한 병이기도 하고 한 번 걸렸다고 이제 죽을 때까지 면역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에 걸리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런 예방접종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해야겠네요, 그럼. 3년이 지났는데. 만 50세가 아니. 그렇죠. 50세 이후로는. 그래요? 그 전에 만약에 나는 맞고 싶어요 해도 못 맞아요?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새로운 백신 때문에 좀 괜찮은데 너무 젊을 때 맞아버리면 예방 효과가 10년이 채 안 가니까 아까워. 네, 아깝다기보다는 그 이후에는 예방을 이제 보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10년 뒤에 또 맞으면 되잖아요. 그게 지금 요 제조사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한 번만 맞아야 평생에 돼요? 한 번이에요. 평생에 한 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평생에 한 번인 거를 30세에 맞았다. 그럼 이제 길어야 예전 생백신 기준으로는 40살까지 이제 가지 않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예방 효과가 급격히 줄어드니까 그때는 이제 자연 면역 본인 상태로 견뎌야 되니까 너무 이를 때 맞는 거는 이제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그렇구나. 좀 더 이따 맞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나 뭐 이런 경우는 예외 상황인데요.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만 50세 이상이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아무리 잘 만들어진 예방 접종도 살짝의 부작용은 또 있기 마련이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혹시 대상포진 예방 접종도 부작용이 좀 있을까요?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죠. 흔하게는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발적, 부종 같은 게 있고 발열이나 근육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아나필락시스 같은 알레르기 반응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 많기 때문에 예전에 예방접종을 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던 분이 아니라면 예방접종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뭐 약도 부작용이 있고 그럼. 사실은 음식도 부작용이 있어요. 그럼. 네. 고구마 많이 먹어봐. 방구 계속 나와. 부작용이야. 모든 일에는 모든 거에는 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장점이 더 맞느냐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앞서 또 만성 질환자들은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좀 높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제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만성 질환자들도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 자체가 이제 대상포진 발생 이제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꼭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 일단 무조건 매일 맞춰드려야겠어요. 그렇네요. 네, 저 평생에 한 번이라고 하니까 전 좀 아꼈다가 맞고요. 네. 아니 전 예방 접종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안 걸릴 수 있는 게 가장 최고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걸 예방할 수 있는지 혹시 그 방법을 좀 아시다면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맞아. 뭐 몸에 좋은 음식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애껴놓지 말고 좀 네. 알려주세요. 왜 애껴요, 선생님? 선생님 진짜 야박하시네. 뭔데?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그 음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해요. 중요한데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질환이니까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제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말이긴 한데 일단 불규칙적인 생활 자체가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불규칙적인 생활을 이제 피하셔야 되고요. 이제 과도한 피로나 이제 과로를 또 피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덜 받도록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금연하시고 이제 금주. 그다음에 하나도 피할 수 있는 게 없어.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적절히 운동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충분한 수면.
이런 게 다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이제 활동들이니까 이걸 규칙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슨 특정 음식을 먹는다기보다는 골고루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 이게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좀 안정화돼 있어요. 항상 뭔가 이제 짓누르듯이 너무 바쁘시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그러면 이제 결국 이게 면역력 저하로 이제 연결되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좀 안정을 취하시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냥 네. 생각됩니다. 제일 기본이네요. 잘 먹고, 잘 자고, 자고, 예, 그냥 잘 잘 싸고. 놀고, 잘 싸고, 예, 네. 마음 편하게 있고. 근데 뭔지 알아요? 이게 제일 어려워. 맞아, 맞아. 제일 어려워, 진짜로. 결국에는 이제 저 컨트리 삶을 네. 살아야 맞아요. 되는. 귀농해야 돼요. 그래도 저는 그런 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스트레스 어떻게 피합니까? 맞아. 네,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 생기고 또 뭐 수면 부족 뭐 어쩔 수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엄마들이 수면 부족 어쩔 수 없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네. 예. 그런 거 어쩔 수 없는데 그나마 그래서 저도 너무 몸이 힘들다가 운동이라도 하니까 네. 확실히 좀 컨디션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 네. 무슨 운동 하세요? 저는 이제 헬스. 날렵해지셨어. 네. 오. 좀 헬스를 많이 했나 봐요. 조금 피곤하긴 한데. 아니, 좀 건강해지려고 헬스를 했는데 피곤하고, 스트레스 날리려고 술 먹었는데 또 피곤하고. 이게 약간 조금. 아이러니해요. 네. 원래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술 먹으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우리 맞습니다. 선생님들은 뭐 특별히 챙겨 드시는 음식 이런 거 없어요? 그것 좀 노하우 좀 네. 알려주시죠. 그래봤자 두 혼자 분 다. 드시지 마세요. 아니 그래봤자 두 분 다 대상포진 걸렸어요. 그랬더라도 그 후로 되게 더 조심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지. 면역력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드시는 음식을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무슨 음식 먹는 건 따로 없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좀 이제 과일 섭취가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냥 종합 비타민제 이제 이런 거를 그냥 꼬박꼬박 챙겨 먹고는 있습니다. 선생님 술 안 드세요? 저는 술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아, 건강 관리를 하시네. 술 안 드시고, 그쵸? 우리 선생님은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해주는 음식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내 집밥. 사랑이 담긴 집밥. 집밥이 혹시 매일 라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뭐죠? 좀 이게 구체적으로 제일 자주 드시는 게 있다면. 배달의 아내가 주문해준. 와이프가 배민에 계신 건 아니죠. 네. 그 음식을 그냥 집에 있는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VIP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시켜 먹더라도 주로 요런 쪽을 시켜 먹는다고 있잖아요. 너무 자극적인 것만 피하시면은 좀 기본은 할 것 같습니다. 오, 그럼 어제 뭐 시켜 잡섰어요? 잘 기억이 안 네, 나요. 어제 저녁에.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시켜가지고. 나면 그 부작용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 근데 선생님도 아까 대학교 때 걸리셨다고 했잖아요. 맞아. 왜 의사들이 대학생 때 제일 힘들잖아요. 공부하시냐 바쁘지. 이제 동아리 활동하면서 동아리요? 또 음주 많이 하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으로. 예, 무슨 대상포진이 좀 동아리셨길래? 걸렸습니다. 그러게 무슨 동아리인지 궁금한데 이거 좀 약간 네, 좀 무슨 왜 동아리? 사적인 이야기지만 예, 저는 봉사 동아리 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봉사 동아리요? 자, 아니 봉사 너무 좋은 일이지. 동아리인데 봉사. 그쵸 봉사하고 나서 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또 그러다가 대상포진이 걸렸다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 그러게요. 네. 어쨌든 두 분 덕분에 오늘 대상포진에 대해서 진짜 완벽하게 알아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네. 다행이에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름철의 불청객 또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겪을 만큼 흔한 질환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대상포진에 대해서 참 몰랐다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상포진에 대해 알게 된 김에 N행시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대상포진 사행시. 네. 정말 뜬금없지만 저도 지금 말하면서 조금 아니 의문을 우리 토니 갖지만 오빠가 진행이 네. 되게 매끄러워졌다. 어떡하세요? 장난 아니다. 나 무섭다. 왜 옛날에 아니랬어요? 아니 옛날에는 그냥 시키는 것만 했는데 아, 진짜요? 갑자기 이렇게 즉흥으로 어머. 들어오니까 놀랍네요. 저도 놀랍네요. 네. 자, 대상포진 대상자세요? 오. 상상도 못하셨죠? 이런 고통. 어머나. 포진이 올라온다? 그럼 의심하세요. 진짜 아프거든요. 참지 말고 병원으로 가세요. 너무 잘했어. 순발력 팬인 줄 알았어. 너무 잘했어. 어떡해. 순발력 진짜 죽지 않았어. 괜찮아. 네. 우리 자, 우리 의사 선생님. 아주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출연하셔서 대상포진 사행시를 예약이에요. 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죠. 아 이제 좀 힘들어요. 아니 수익 씨가 너무 잘했어. 갑자기 툭 그렇게 튀어나왔는데 어떻게 됐네. 첫 주자가 너무 확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맞아, 주눅 들죠. 네, 네.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잘하셨네. 너무 자, 잘했어. 대상. 대상? 대상입니다. 대상 대상입니다. 수상자? 네. 산, 상 받아보셨나요? 포, 포진 나 보셨나요? 아니 진짜 대상 포진. 금상도 아니고 은상도 아니고 대상이라고요. 그만큼 아프다고요. 빨리 치료 받으세요. 오, 야, 야 뭔가 그럴싸는 한데 몰라, 그냥 뭔가 앞뒤가 안 맞아. 아픈데 왜 그럴싸는 상을 해요. 받아? 네. 이상한데? 알았어요. 아 예. 그래도 덥다. 뭐, 예. 저보단 나으셨으니까. 네. 이거라도 뱉었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어때요 오늘 또 다은 씨 이렇게 함께 한 시간 예, 어떠셨습니까? 정말 오늘 대상포진이 사실 저는 그냥 남들이 걸리는 그런 병인 줄 알았는데 나도 걸릴 수 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아까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만 50세에 꼭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우리 가족들 모두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사실 대상포진에 대해 오해가 좀 있었어요. 그냥 살짝 무스포 올라왔다가 그냥 없어지는 병 이렇게만 알았는데 야 이게 만약에 50세 이상이 대상자라고 한다면 꼭 저희 시부모님하고 저희 엄마하고 진짜 손붙들고 가가지고 주사 꼭 맞춰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아. 자, 특히 뭐 또 우리 박슬기 씨는 둘째 육아로 한참 이제 지금 힘드실 시기거든요.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네. 네. 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민제도 좀 챙겨 드실 수 있으면 챙겨 드시고 예, 면역력에 좀 신경을 더 쓰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또 이성원 또 김창현 선생님의 소감도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더운 여름철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셔서 즐거운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볍게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꿈꾸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건강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